자, 디딤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딤. 디딤을 보게 되면 황 대표가 이런 모양을 참 좋아하죠. 어떤 걸 말하냐면요. 어쨌든 내려오던 흐름을 바꿔놨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잘 보고 계시면 4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죠? 네. 잘 내려오던 흐름을 바꿔놨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저 위에서 그리게 되면 이 추세까지 열려있는 공간이 좀 남아있고요. 이렇게, 그죠? 반등의 모색이.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그리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표현한 건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여기가 높은 음다리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금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죠? 이 자리가 갖는 의미. 그래서 오늘이 갖는 이 양봉, 그 다음에 요 며칠 동안 여기서 버텨냈던 이 흐름은 향후 이렇게 될 성질을 가지고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려오기만 하던 그 흐름을 누군가가 머리를 들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게 디딤이라는 종목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볼게요. 그런데 보게 되면 월봉을 보니까 계속 내려와요. 더 큰 그림을 보면. 그죠? 이렇게. 근데 최근에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그죠? 주봉을 보니까 내려와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모습. 그쵸? 약간 빼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봉을 보니까 약간 빼꼼을 했어요. 요 며칠 사이에. 그죠?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이 흐름이 바꿔놓은 요 그림 형태.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디딤이라는 종목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꿔놨다는 자리부터 의미가 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세라고 이 부분이 한번 있었고, 또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대추세 올라오던 이 선하고 부딪히면서 그죠? 내려오던 주가 흐름이 여기서 바뀌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많이 못 갔지만 여기 걸렸지만요.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이 주목하라는 거죠. 내려오다가 흐름을 바꿔놓은 자리 중요하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선 그리고 내려오다가 바꾸는 흐름이 중요한데 얘는 내려오는데 바꿔놓기만 했어요.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보기니까 파악은 잘 안 돼요. 그죠? 이 자리가.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저점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949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죠? 그 디딤은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렇게 파동,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갖는 의미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늘 이러는 거죠. 주가 내려오던 놈을 누가 돌려놨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여기는 거래가 터지면서 뭔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지질했었죠. 그리고 여기가 지질했었는데 이게 깼죠. 깨니까 더 이상 이 밑에 놓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일었다. 여기서 누가 던진 거는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흐름을 바꿨어요. 흐름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끌었던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매집을 했을 가능성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준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게 올라오다가 이 대추세에 올라오다 이 그림을 2,000원대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 지금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에는 2,000원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 뭐가 또 과제가 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점과 이 흐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딤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회사를 또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차분차분 하나씩 이렇게 뭔가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정리가. 디딤 한번 볼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 디딤 중견기업이죠. 코스닥에 상장된 소형주입니다. 유통이고요. 시가총액 50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고 밀리는 형태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제가 얘기한 이런 거죠. 보시면 안 좋죠? 안 좋죠. 그죠? 안 좋죠. 일단은 뭔가가 매출액 구조도 그렇고요. 일단 계속 손해를 봅니다. 이거 뭔가가 퀘스천이죠. 자, 연간 실적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때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2019년에 좀 괜찮다가 이게 이제 딱 봐도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그죠?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직격탄 맞은 게 아닐까. 왜냐면 디딤이라는 회사가 이게 그거죠. 외식업체인가 뭔가 그거죠. 그죠? 글로벌 외식기업이니까 당연히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살아날까 어떤가 이거 보는데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도 살려고 선제적 구조 조정으로 손실 규모 절반 이상을 줄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굉장한 노력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3월 8일 날 나온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얘가 뭔가가 살려고 모색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3월 8일 요 기점으로 해서 뭔가가 이런 내용이 절반 줄여보려고 노력했던 내용이 있고 이게 지금 반영해서 누군가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사들어왔을 확률도 있겠구나 이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많이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많이 돌린다는 게 아니고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서 갖는 의미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악재가 강한 악재 세계가 강한 호재라고 그랬어요. 강한 호재 세계가 강한 악재라고 얘기했고요. 그만큼 악재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악재라서 좋은 게 이런 이분법 사고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포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디딤은 이 자리가 이런 의미를 갖고 누군가가 이걸 알고 부실매매 정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잘 듣고 계시면 5번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좋쁘다가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응. 이해할 수 있겠죠? 응. 막연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이 안 늘어요. 생각하는 매매를 하셔야지. 그리고 기준 잡는 매매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내용 나와요. 윤당선 석동현 사회이사가 차기 정부 입각 기대감이라는 또 내용이 있고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모멘텀이 되는 거죠. 모멘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야, 이 기업이 있다군데 응? 야, 분기 실적이 있다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걸 매매해?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요, 잘못됐다 해도 저는 생각이 이런 게 드는 거죠. 이 흐름을 깨면은 내가 대응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맞나요? 내가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갖고, 이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잘못되면 이런 대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는 보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 자리를 누군가 지켰어. 그러면 추정해보니까 이 정도는 지키려고 해? 그럼 여기 깨면, 지속 깨면 자기 손해일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나와야겠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 갖고 있는 메리트예요, 메리트. 기준이 있는 거. 기술적 분석은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보니까, 코로나 직격탄 맞고 외식업체 끼니까 안 좋아? 그래? 그러니까 주가가 쭉 빠졌네. 이해가 되네? 그래서 딱 보니까 선제적 구조 손실 규모 줄이겠다고 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네? 그래, 노력을 하네? 그랬더니 오늘 윤 대통령, 윤석열 당선되니까 이런 내용이 되네? 그럼 뭐가 있네? 손실 대비 87% 감소, 올해 흑전 가능성이, 뭐 이런 내용도 있네? 이게는 무슨 얘기야?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요. 웃기고 있네. 니들이 해봤자지 하고 이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몰라요. 이 갈지 안 갈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딤이라는 종목을, 이런 종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봐야겠다는 생각.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겠다라고 하면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막연하게 좋아요, 나쁘다가 아니다. 아시겠죠? 디딤이라는 종목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한테 이 디딤을 주목해 보자라고 몇 번 얘기를 한 종목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 기술적 분석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지했죠? 저항을 받았고요. 넘어갔죠? 원래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자리는 의미가 커요. 이런 의미를. 왜냐? 내려오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면서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지지로 바뀐 자리는 의미가 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머리가 되고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의 변형된 형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가느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갖는 자리의 의미는 커요. 여러분들 차트를 돌려서 기술적 분석 이런 걸 해보세요. 이런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여기서 급등이 되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점으로 삼을 만한 자리가 이런 자리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시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못할 만큼. 근데 자꾸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자꾸 안 하는데 중요합니다.
사실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왜냐면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근데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가치 반영이 그대로 반영돼서 움직이진 않아요. 랜덤하게 움직일 때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